아들, 이젠 네가 책을 읽어보렴. 아책TV. 오늘 읽어줄 책은 나니아 연대기야. 일장 마법사의 조카. 1. 잘못 들어간 문. 이 이야기는 옛날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였을 때 일어난 일이다. 이 이야기는 나니아 나라와 우리 세계 사이를 맨 처음 어떻게 오고 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때는 셜록 홈스가 베이커 거리에 살고 있었고 베스터블가의 아이들이 루이섬 거리에서 보물을 찾던 시대였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사는 남자아이였다면 날마다 빳빳한 이튼 칼라를 달고 다녀야 했을 것이다. 게다가 학교는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다. 그러나 음식은 그때가 더 맛있고 달콤했다. 말해봤자 입안에 군침만 돌 테니까 음식들이 얼마나 값싸고 맛있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시 런던에는 폴리 플러머라는 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다. 그 여자아이는 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선 주택가에 살았다. 어느 날 아침 폴리는 뒤뜰에 나갔다가 옆집 정원에서 한 사내아이가 담장 위로 얼굴을 쑥 내미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여태껏 그 집에는 노총각, 노처녀인 캐털린 남매만 살고 있어서 어린아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폴리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담장을 올려다보았다. 낯선 그 사내아이의 얼굴은 몹시 지저분했다. 한바탕 울고 난 뒤에 흙 묻은 손으로 문질렀다고 해도 그보다 더 깨끗할 것 같았다. 사실 그 애는 지금 말한 것과 비슷한 짓을 했다. 폴리가 말했다. 안녕? 사내아이가 말했다. 안녕, 이름이 뭐야? 폴리. 너는? 디골이야. 어머, 이상한 이름도 다 있네. 폴리보다 이상하진 않아. 아니야, 이상해. 무슨 소리? 하나도 안 이상해. 어쨌든 난 세수는 해.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야. 특히 폴리는 말을 멈추었다. 엉엉 울고 나서는 말이야 하고 말할 생각이었지만 그런 말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디고리는 자기가 울었다는 사실을 남이 알든 말든 개의치 않을 정도로 불쌍한 아이처럼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 울었다. 너라도 울었을 거야. 정원 끄트머리엔 강물이 흐르고 조랑말이 있는 시골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지저분한 소굴로 왔다면 너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폴리는 붕괴해서 말했다. 런던은 소굴이 아니야. 그러나 디고리는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서 폴리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디고리는 계속 말했다. 게다가 너네 아버진 멀리 인도에 계시고 제정신이 아닌 외삼촌이랑 이모와 같이 살아야 한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너네 엄마를 돌봐주고 있고 그리고 너네 엄마가 아파서 자꾸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면 억지로 눈물을 참고 있는 듯 디고리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폴리는 정식으로 사과했다. 미안해, 몰랐어. 폴리는 딱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디고리의 기분도 바꿔주고 싶어서 가벼운 질문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캐털리 아저씨는 정말로 미쳤니? 글쎄, 미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수수께끼가 있는 것 같아. 다락방에 외삼촌 서재가 있는데 레티 이모가 절대로 올라가선 안 된대. 우선 그 점이 수상해.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있어. 외삼촌은 밥 먹을 때 레티 이모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한테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해. 그럴 때마다 이모는 항상 외삼촌 말을 막아버리고 이렇게 말하지. 앤드루, 그 애를 괴롭히지 마. 디고리는 네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을 거야. 라든가 자, 디고리 이제 정원으로 나가노는 게 어떠니? 하고 말이야. 예, 너네 외삼촌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을까? 모르겠어.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그렇지만 뭔가 있어. 어느 날 밤, 사실은 어젯밤 일이야.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맨 밑을 지나 내 침실로 가는데 분명히 고함 소리가 들렸어. 혹시 정신 나간 아내를 거기에 가둬둔 게 아닐까?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면 위조 집행범이거나 아니 어쩌면 보물섬에 나오는 사람처럼 해적이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항상 옛 동료들을 피해 숨어 사는 게 아닐까? 폴리가 소리쳤다. 와, 엄청나다. 나는 네가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흥미로운 집인 줄 몰랐어. 지금은 흥미롭겠지. 하지만 우리 집에서 하룻밤만 자면 그런 생각이 싹 달아날걸? 앤드루 외삼촌이 네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오는 소리를 밤새도록 들으면서 깨어있으면 좋겠어? 게다가 우리 외삼촌은 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이것이 폴리와 디고리가 서로 친해진 계기였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그해 여름에는 둘 다 바닷가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만났다. 두 아이가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몇 년 만에 찾아온 그해 여름의 눅눅하고 쌀쌀한 날씨 덕분이었다. 날씨가 그렇다 보니 아이들은 자연히 집안에 틀어박혀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실내 탐험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양초 토막을 들고 큰 저택 안이나 주택가를 샅샅이 살피고 돌아다니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었다. 폴리는 자기네 다락방에 있는 작은 문을 열면 물탱크가 있고 그 뒤로 조심스레 기어 올라가면 어두운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어두운 공간은 한쪽 면은 벽돌담이고 반대쪽 면은 경사진 지붕으로 된 기다란 굴 같았다. 그 슬레이트 지붕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왔다. 이 천장굴에는 바닥이라곤 전혀 없어서 석가래에서 석가래로 발을 옮겨야 했고 그 틈새에는 회반죽을 발라놓았다. 자칫 잘못해서 이 틈새를 디디면 곧장 그 밑에 방 안으로 떨어지게 된다. 폴리는 그때까지 밀수꾼의 동굴 같은 물탱크 바로 옆에 굴을 들락날락했다. 폴리는 낡은 상자와 망가진 부엌 의자들을 가져와 조금이라도 바닥을 만들려고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에 걸쳐 놓았다. 그러고는 여기에다 여러 가지 보물이 들어있는 금고와 자기가 쓰고 있던 글과 사과 몇 개를 놓아두었다. 또 종종 폴리가 생강향이 나는 탄산음료를 마시고 버려둔 빈병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어서 그곳은 더 밀수꾼의 동굴처럼 보였다. 디고리는 그 천장굴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지만 아무래도 탐험을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야, 이 굴은 얼마나 긴 거야? 그러니까 너네 집이 끝나는 데서 이 굴도 끝나버리는 거냐고. 아니, 그 벽돌담은 계속 이어지는 거야. 얼마나 긴지는 나도 몰라. 그러면 이어진 집들 끝까지 갈 수 있겠네? 갈 수 있고 말고. 어머 참! 뭔데? 우린 다른 집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 아이고, 그러다 도둑놈으로 붙잡히면 난 사양하겠어. 똑똑한 척 하기는. 난 그냥 너네 뒷집을 생각했던 것뿐이야. 그 집이 왜? 그 집은 비어있거든.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가 이사 왔을 때부터 그 집은 쭉 비어있었대.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볼만 하겠는데? 디고리는 겉으로 말하는 품보다 속으로는 더 들떠 있었다. 누구라도 호기심을 품듯이 디고리 역시 그 집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비어있을까 그 이유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폴리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유령이 나오는 집이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고 게다가 일단 들어가 보자는 말이 나온 이상 여기서 그만두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디고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금 당장 들어가 볼까? 좋아. 싫으면 안 가도 돼. 네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집에 제대로 들어간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래서 둘은 다락방으로 들어가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가 몇 발자국이나 되는지 세어보기로 했다. 그러면 방 하나에 석가래가 몇 개씩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폴린의 집에 있는 두 개의 다락방 사이를 지나는 데는 석가래가 4개쯤 있고 하녀방도 다락방처럼 석가래가 4개쯤 있으니까 집 전체 길이를 알 수 있었다. 그 거리의 2배를 가면 디고린의 집 끝에 닿을 것이다. 그때 아무 문이나 들어가면 빈집의 다락방으로 통하게 된다. 디고리가 말했다. 그런데 난 그 집이 진짜로 텅 비어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어떨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누군가 거기서 몰래 살고 있을 것 같아.
밤에만 어두운 등불을 들고 들락거리면서 말이야. 우린 어쩜 잔인한 범죄 집단을 찾아내서 현상금을 받을지도 몰라. 뭔가 내막이 없고서야 몇 년씩이나 비어있는 게 말이 다 돼? 우리 아빤 하수도 때문일 거라던데. 어른들은 맨날 재미없는 추리만 한다니까. 두 아이는 밀수꾼의 동굴에서 촛불을 켜고 있다가 이제 환한 다락방으로 나와 얘기를 하니까 그 빈집에서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많이 가셨다. 다락방의 길이를 재고 나서는 연필로 전체 길이를 계산해 보아야 했다. 처음에는 둘의 합계가 서로 달랐다. 결국 서로 같은 숫자로 의견이 맞아떨어졌지만 그것이 정확한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탐험에 들어가려고 둘은 너무나 서둘렀던 것이다. 물탱 그 뒤로 다시 기어 올라가면서 폴리가 말했다. 절대로 소리를 내선 안 돼.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 둘은 각자 손에 촛불을 들었다. 그곳은 아주 깜깜하고 먼지투성이었기 때문에 폴리와 디고리는 석가래에서 석가래로 건너가면서 가끔씩 우린 지금 너네 다락방 맞은편에 있어. 우리 집은 반쯤 지나온 것 같아. 하고 속닥거렸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행히 어디에 걸려 넘어지거나 촛불을 꺼트리는 일도 없었다. 마침내 둘은 오른쪽 벽돌담에 작은 문 하나가 보이는 곳까지 왔다. 그러나 두 아이가 있는 쪽문에는 빗장이나 손잡이조차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문은 밖으로 나올 수는 없고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엔 돌리면 틀림없이 돌아갈 것 같은 손잡이가 하나 삐죽하니 달려 있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내가 돌려볼까? 폴리는 전에 한 말을 똑같이 되풀이했다. 네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둘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둘 다 되돌아가려고는 하지 않았다. 디고리는 약간 힘을 줘서 문고리를 돌려 밀었다. 문이 활짝 열리자 갑작스레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황폐한 다락방이 아니라 가구가 있는 방 안이었다. 그러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폴리는 더욱 호기심이 생겨 촛불을 끄고 낯선 방 안으로 생지인 양 소리 없이 들어갔다. 물론 그 방은 다락방처럼 생겼지만 거실처럼 가구가 갖춰져 있었다. 벽에는 선반이 쭉 달려있고 선반마다 책이 빽빽히 꽂혀 있었다. 벽난로에는 장작이 타고 있었고 그 앞에는 키 큰 안락의자가 등을 보이고 있었다. 폴리와 안락의자 사이에는 방 한가운데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큼직한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 책상에는 책과 노트, 잉크병, 펜, 풀, 현미경 등 온갖 것들이 널려 있었다. 폴리는 그 중에서 반지들이 담긴 선홍색 나무 쟁반을 가장 먼저 보았다. 그 반지들은 노란색과 초록색이 한 쌍을 이루고 있었고 조금 사이를 두고 또 다른 노란색과 초록색 반지 한 쌍이 놓여 있었다. 보통 반지들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어찌나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금방 눈에 확 띄었다. 그 반지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반짝거리는 작은 물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폴리가 좀 더 어렸다면 반지 하나를 입안에 감추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시계의 초침 소리까지 똑똑히 들렸다. 그러나 폴리가 방금 눈치챘듯이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렴풋이 아주 어렴풋이 윙윙 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만일 그 당시에 이미 전기청소기가 발명되었다면 폴리는 그 소리가 멀리 몇 층 아래에 있는 방에서 아득히 들려오는 전기청소기의 소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리는 청소기 소리보다 훨씬 듣기 좋고 음악적인 울림이었다. 너무 가물가물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괜찮아, 여기엔 아무도 없어. 폴리는 이제 속삭이지 않고 제법 큰 소리로 말했다. 폴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몰골로 디고리가 눈을 끔뻑거리며 낯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디고리가 말했다. 잘못 들어왔어. 이 집은 절대 빈집이 아니야. 누가 오기 전에 빨리 나가는 게 좋겠어. 폴리는 색깔 있는 반지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것들은 뭘까? 디고리는 한시가 급하다는 투였다.
야, 제발 여기서 빨리 나갈수록.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디고리는 하려던 말을 끝맺지 못했다. 느닷없이 벽난로 앞에 안락의자가 움직이더니 마치 함정문에서 튀어나오는 팬터마임의 마귀처럼 앤드루 외삼촌의 섬뜩한 모습이 불쑥 솟아올랐던 것이다. 두 사람은 결코 빈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디고린의 집에 금지된 서재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두 아이는 아! 하고 소리치며 그제야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알아차렸다. 좀 더 멀리 갔어야 했다는 것도. 앤드루 외삼촌은 키가 크고 빼빼 마른 사람이었다. 말쑥하게 면도한 긴 얼굴에 콧날은 오똑하고 눈은 번쩍거렸으며 잿빛 머리카락은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디고리는 할 말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앤드루 외삼촌이 전보다 1000배는 더 끔찍해 보였다. 처음에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던 폴리도 금방 겁에 질렸다. 앤드루 외삼촌이 방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삥 돌아서서 번쩍이는 눈으로 아이들을 빤히 쳐다보며 이를 드러내고 소리 없이 웃었다. 아들, 재밌었니?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제 네가 한번 읽어보렴. 매